어린이집 교사가 4살 된 어린이를 의자에 1시간 동안이나 묶어뒀습니다. 경찰은 아동 학대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터널 안에서 보복운전으로 사고를 낸 운전자가 구속 기소됐습니다. 사고를 유발했는데도 그대로 달아나 엄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출근길 20대 여성을 저격한 50대 피의자는 범행 당시 조준 망원경까지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창원적 자동차 정비업체 4곳 가운데 한 곳이 자격증 없는 정비사를 쓰는 등 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한 어린이집에서 교사들이 4살짜리 남자 원생을 의자에 1시간 동안이나 꽁꽁 묶어뒀습니다. 경찰은 아동학대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김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린이집 교사 2명이 4살짜리 남자아이를 의자에 앉히고 포대기로 묶습니다. 마술 수업이 시작되자 아이가 묶인 의자를 발로 밀어서 자리를 옮기기도 합니다. 수업 시간 40분 동안 풀어줄 생각을 않습니다. 아이를 손으로 가리키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눕니다. 이거는 집단적입니다. 10명 원장 선생님이나 다 있는 자리에서 지금 상태가 전혀 안 좋고 좀 충격을 많이 받고 있고. 하지만 어린이집 교사는 어린이를 통제하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그 앞에서 설치하고 계시는데 그 앞에 나가려고 하고 뛰어다니고 이래서 수업이 끝나도 혼자 남겨진 아이는 20분가량을 더 묶여 있다가 스스로 몸부림을 치며 포대기를 풀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집은 학부모에게 보내는 알림장에 이 학생이 의자에 조용히 앉아 수업을 잘 들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애가 뭐 뛰어다닌다고 뭐 난동을 부린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정말 다 미쳤었어요. 논란이 일자 해당 어린이 교사 한 명은 사직했고 경찰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KBS 뉴스 김준원입니다. 터널 내 보복운전으로 사고를 낸 운전자가 구속 기소됐습니다. 자신 때문에 사고가 났는데도 운전자가 그대로 달아나 엄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보도에 조미령 기자입니다. 아침 출근 시각 시속 40-50km로 달리던 SUV 승용차가 갑자기 멈춰섭니다. 뒤따르던 승용차들은 속력을 줄이지 못하고 차례로 앞차를 들이받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2명이 다치고 차량 넉 대가 부서졌습니다. 터널에 들어가기 전 피해 차량이 진로를 방해했다며 SUV 승용차가 보복운전을 한 겁니다. 경찰은 사고를 유발한 운전자 48살 박모 씨를 교통방해 혐의만 적용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교통방해 치상과 도주, 사고 후 미조치 등의 혐의를 추가해 구속 기소했습니다. 과실범 차원에서 머물러서는 안 되고 이거를 엄한 고의범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그런 시각에서 다루어서 엄벌해야만. 범칙금에 그쳤던 보복운전에 대해 징역형까지 처벌이 강화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기류 중입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어머니와 함께 출근길에 나섰던 20대 여성을 납탄으로 저격한 50대 피의자가 붙잡혔죠. 이 피의자는 범행 당시 조준 망원경을 사용했고 사전 답사에 사격 연습까지 하면서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차주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침 출근길, 승용차 한 대가 정차해 있고 수십 미터 앞 인도에선 20대 여성과 어머니가 걸어옵니다. 1분 뒤 20대 여성은 길가에 쓰러져 있고 승용차는 정지 신호를 무시한 채 내달립니다. 조수석 창문을 내리고 총격을 가한 뒤 달아나 공개 수배된 차량이었습니다. 피의자는 55살 김모 씨. 사흘 전 피해자 집 주변을 답사한 뒤 조준경이 장착된 공기총과 납탄 5발을 준비해 20여 미터 거리에서 저격했습니다. 심지어 야산에서 사격 연습까지 했습니다. 엄마하고 발레 내려가서 전화대로 서서 이렇게 쓰고 사기에도 너무 없었고 그 위험만 주고 한답하는 게. 하지만 피해 여성은 얼굴을 관통한 납탄이 귀 아래쪽에 박히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총은 50m 안에서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구경 5mm의 공기총. 김 씨는 공기총 관리 강화로 이 총기를 경찰서에 맡겨야 하자 영치기한을 하루 앞두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폭력 전과가 있거나 정신병력이 있거나 그 결격 사유에 해당하면 공기총 소지 허가가 되지 않고 공기총 결격 사유가 없으면 공기총 소지 허가가 가능합니다.
피의자 김 씨는 완전 범죄를 꾸몄지만 다른 차량 블랙박스에 찍히면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경찰은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차주아입니다. 창원 지역 자동차 정비업체 4곳 가운데 한 곳이 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자격증이 없는 정비사를 쓰거나 사업 등록 때 필요한 자격증을 빌리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손은혁 기자입니다. 대형 트레일러 수리를 하고 있는 한 1급 정비업체. 수리하는 사람은 정비 자격증이 없습니다. 1급 정비업체는 자격증 보유자가 최소 3명 필요한데 자격증 1개는 명의만 빌렸습니다. 한 명씩 부족한 거죠? 네, 부족하고. 또 다른 2급 정비업체. 이곳은 정비업 등록을 할 때 3명의 자격증 가운데 2명의 것을 허위로 등록했습니다. 실제 채용을 하지 않고 자격증만 빌린 겁니다. 이건 5명이 아니라 자격증 3개를 하고 그 중간에 볼 때는 할 수 없는 거라. 그거 가지고 지금 코로 걸고 넘어지면 아무리 떼고 있을 건 아니거든. 경찰이 창원 지역 1, 2급 정비업체 130곳을 모두 확인한 결과 28곳에서 정비인력 운영 관련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전문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차의 그 핵심 같은 엔진 같은 차량을 부분을 정비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됩니다. 자치단체가 지도점검을 나가지만 형식적입니다. 경상남도가 경남자동차 정비사업조합에 지도점검을 예고하는데 날짜까지 정해주기 때문에 불시점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할 때는 이분들이 또 그날 다 데리고 나왔습니다. 나가보면 지금 산적으로 있거든요. 전문가들은 자격증 소지자가 어떤 업체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정비 인력에 대한 전산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롯데백화점이 마산 대우백화점을 인수하면서 사실상 롯데가 창원의 대형 판매점 절반을 점령하게 됐습니다. 지역 상인들은 롯데 중심의 시장 재편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박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르면 다음 달 18년 동안 사용한 간판이 내려지는 마산 대우백화점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백화점의 대우백화점 인수를 조건부로 승인한 겁니다. 공정위는 기존 입점 납품업체의 임대료와 수수료를 3년 동안 인상하지 않고 매년 이행 결과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이로써 롯데는 창원 백화점 시장 점유율이 단숨에 64.2%로 높아졌고 23.7%로 2위인 신세계 마산점과의 차이를 40%포인트로 벌렸습니다. 신세계 롯데 쪽이 규모가 크고 롯데 자체가 더 영업이 강하기 때문에 대우가 가지고 있던 매출보다는 10%에서 20% 정도 더 나왔다고 해요. 마켓시어도 아마 많이 좀 올라갈 때문에 다른 백화점들은 롯데백화점의 영업 전략을 예의주시하며 대응 전략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백화점뿐만이 아닙니다. 창원 대형마트 시장에서도 롯데는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롯데마트는 올해 말 마산에 한 곳이 더 문을 열게 되면 창원에만 5개 영업점을 운영합니다. 사실상 대형마트 시장도 롯데가 절반을 차지하게 되면서 창원 유통가를 점령하게 되는 겁니다. 모든 지역 경제가 롯데화되어 간다. 저희들은 이래 보기 때문에 그 돈들이 결국 롯데 본점으로 전부 다 돈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롯데는 지역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상생하는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대장경 축전과 전통의학 엑스포 두 국제 행사를 경상남도가 취소하기로 해 합천군과 산청군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합천군은 2017년 대장경 세계문화축전 준비로 190억 원을 투자한 세계 기록문화 테마파크를 내년 말 완공 예정이고 대장경 이운길 조성도 준비 중입니다. 산청군은 2017년 세계 전통의학 엑스포를 위해 올해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6,800만 원을 들여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경상남도는 두 행사에 예산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지만 경상남도가 빠질 경우 기초자치단체가 국제 행사를 단독 개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경상남도와 사천시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항공정비사업인 MRO 계획서를 이달 말쯤 제출할 계획입니다. 카이는 애초 지난달 말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예정이었지만
국토부의 요구 내용을 보완해 이달 말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최근 MRO 사업 사전 업무 협의에서 안정적인 정비 물량 확보를 위해 국내 대형 항공사가 참여할 것 등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상남도 의회를 비롯한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가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도입을 추진합니다.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는 최근 임시회를 열고 광역자치단체 부단체장과 공공기관장 등에 대해 인사청문회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을 채택하고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허기도 산청군수가 무상급식 지원 의무 조례에 대해 의회에 제의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허 군수는 지난달 27일 산청군의회가 의결한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 조례 개정안이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완전 무상급식과 다르고 조례 자체로 무상급식을 실현하기에는 많은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무상급식 재정부담 주체인 경상남도교육청과 경상남도, 산청군의 협의가 없는 상황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가 없어 제의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학열 고성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른 군수직 상실로 인해 고성군수 재선거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경남도당과 새정치민주연합 경남도당은 오는 10월 28일에 치러질 재보궐선거의 후보 등록 신청이 같은 달 8일과 9일로 예정돼 있어 공천 방식과 일정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6.4 지방선거에 출마했던 무소속 후보군의 공식적인 출마 의사와 정치적 행보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최근 진주 뿌리 산업단지 계획을 조건부 가결했습니다. 진주 뿌리 산업단지는 진주시 정촌면 예하리 일대에 진주시와 민간자본이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한 뒤 1,800억 원을 투자해 오는 2017년까지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뿌리 산업단지에는 금형과 소성 가공, 열처리 관련 기업이 입주해 자동차와 항공, 조성 관련 부품을 생산합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